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확대 거상술, 처진 가슴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보형물을 넣어서 유방 확대를 같이 시키는 수술을 갖다가 확대 거상이라고 하는데, 이 수술이 이제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로서는 굉장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뭐냐면은 딱 부러지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확대 거상의 다양한 방법들을 뭐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또 이제 새로운 술기들을 발표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논문들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한번 시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확대 거상을 어떤 분들이 하게 되느냐?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가슴 미용 수술이라고 하면은 90% 이상이 보형물을 넣어서 볼륨을 주는 수술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뭔가 예뻐진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보형물만 넣어서 아주 예쁘게 되는 건 가슴 볼륨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 원래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미용적인 효과를 본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처짐이 아주 심하다, 그리고 볼륨은 되게 풍부하다, 이런 경우에는 거상만 하면 되겠고, 너무 작아서 문제다 이러면 확대만 하면 되겠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경향이 있어요. 볼륨도 부족하고 처짐도 꽤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체적으로는 처녀 시절에 이제 가슴 볼륨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출산 수유를 반복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슴이 처짐이 심해졌다. 자, 이런 경우에 확대 거상의 어떤 적응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은 반복된 임신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나이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비만 등 그 외의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확대 거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반복된 임신력을 갖고 있는 30, 4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에요. 20대 여성들에서는 확대만 필요한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장년층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확대 거상이 필요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산을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슴이 처지기도 처지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방의 위쪽 볼륨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볼륨이 모이게 됩니다. 수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확 느끼게 되는데, 유두유름 복합체, 자, 이거의 위치도 아래로 많이 내려가면서 윗가슴은 부족해지니까, 자, 윗가슴은 채워야 되겠고 아래쪽 가슴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유두유름은 좀 끌어올리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아랫가슴을 줄이는 목적, 그리고 유두유름을 재위치시키는 이런 목적, 이거에는 보형물이 도움이 될까요? 방해만 돼요. 보형물이 들어가면은 보형물 자체도 어떤 이제 약간 반액체 상태의 콜로이드성 재질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또 서 있잖아요. 서 있을 때 정자세라고 했을 때 예뻐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서 젤이라고 하는 건 아래쪽 가슴을 줄여야 되겠고, 윗가슴은 풍만하게 해야 되겠고, 그러면 윗가슴을 채우는 그 역할은 보형물 가지고 하고, 아래쪽 가슴을 줄이는 거는 거상수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두 개를 병합시키는 수술인데 항상 쉽지 않아요. 미국 성형외과학회에서 이야기된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미용 성형수술 이후에 법적인 분쟁이 생긴 가장 큰 경우가 바로 확대 거상하는 경우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통계가 아직 없지만, 워낙 이제 어렵기 때문에 재수술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이유는 뭐냐? 처짐이 왜 왔느냐? 결국 유방의 정상적인 모양, 예쁜 유방의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 피부와 또 유선 조직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 변한 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이가 더 들면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로 다시 젊었을 때, 출산 전, 어렸을 때 상태로 탄력이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예쁘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어떤 탄력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쉽지 않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형물 자체도 사실은 가슴을 끌어올리는 이 목적에 반하는 거예요. 보형물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무게를 유방에 지탱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탱할 힘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반대 방향으로 뛰는 토끼거든요. 그걸 둘 다 잡으라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이고, 보여드릴 논문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브라질의 문호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이 바탕인데, 문호즈 박사는 특히 이 보형물이 쭉 늘어지면서 처진가슴 환자에서 아래쪽에서 만져짐이나 비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보자.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출발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늘어진 살에서 볼륨을 더 해주는, 더 무게를 더 해주는, 자, 이런 수술에 있어가지고서는 수술자가 염두에 두고 신경 써야 되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지지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게를 갖다가 유방 하부에서 늘어져 있지만 더 늘어지지 않게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서 뭐 이제 걸어 놓는 봉합법 뭐 이런 것도 있고, 근육 받침법, 이렇게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유선 조직으로 받쳐 놓는 것이지만은 근육 받침법이라든가 뭐 메쉬를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만 있는데, 그거 이외에 또 이제 부가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기도 해요. 지방 이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유방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게 해가지고서는 이 확대 거상이라고 하는 이 단일한 방법만으로는 또 부족하고 딴 걸 또 이제 끼워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일단 예를 소개시켜드리자고 하면 이제 걸어놓기 봉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스펜션 수치라고 하는데, 유방이 있으면은 오히려 딱 만졌을 때 손에 쥐어지는 거는 연부 조직, 거의 근육은 없습니다. 근육은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벽이 있고 늘어진 어떤 양말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이 양말에 속하는 이 잡히는 요거는 유선 조직과 지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육은 벽이에요. 자, 그러면 거상을 할 때 이 유선 조직을 갖다가 방열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유선 조직 특히 이제 아래쪽 부분 이거를 갖다가 위쪽으로 이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바닥에다 근육에다가 봉합해 주겠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이죠. 뭐 이런 방법도 끊임없이 얘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간단하고, 그래서 아주 심한 처짐이 아니면은 저도 이제 이런 방법을 또 사용하는데, 이거 단독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게, 걸어 놓는 봉합 했을 때 이제 그거는 결국 실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실이라고 하는 그 봉합사라고 하는 게 잡고 있는 어떤 이제 조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잡고 있는 이 살 자체가 어떤 이제 변화가 없이 그냥 매달아 놓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쭉 다시 늘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해부학적인 변화 없이 꼬매 놓기만 해가지고 하는 이 방법의 한계가 조금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호준 박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옥스퍼드 저널에 예전에 실어놓게 또 이제 PRS 미국 성형외과 의사회 저널에도 실어놓고 했었는데, 반전근육 받침법이라고, 이거를 한국말을 참 번역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반전근육 받침을 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대흉근을 지지하는 어떤 받침대로 쓰자는 거예요. 자, 확대 거상 수술에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서는 이렇게 손으로 잡히는 이 유방 조직을 뭐 분리를 이렇게 짜게가지고 분리를 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하기도 하지만은, 얘네들은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묶어놓고 그 밑에다가 보형물을 갖다 넣는데 대체적으로 근육을 들지는 않아요. 뭐 근육을 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근육 위치는 좀 위에 있거든요. 처진 가슴은 근육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호준 박사는 처진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이 보형물이 또다시 같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흉근을 갖다가 좀 짜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쪽에다가 이제 보형물을 갖다가 지지대로 이렇게 삼고서 거기에 받쳐지게 해서 거상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좀 주장을 해왔죠. 자, 이런 거 왜 하느냐? 처짐이 있는데 보형물을 또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볼륨과 처짐 개선을 둘 다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부 조직이 이제 워낙 얇아서 보형물이 아래쪽에서 특히 비치고 만져지는 경우들 많으니까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아이디어예요.